문화도시 의제 학습공동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던 문화도시 의제 학습공동체 과정을 돌아보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학습공동체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여정에 참여하셨는지, 학습공동체 과정 동안 인상 깊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느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도시 의제에 관한 생각 등 학습공동체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자유롭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도시 80일 실천과제 이행점검 테이블, 그리고 문화도시 의제 학습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문화도시 의제 학습공동체는 시민들의 이야기로 구성한 문화도시 80일 실천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작된 문화도시 80일 실천과제 이행점검 테이블에 속한 문화도시 의제 실천 점검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학습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과 함께 문화도시 의제인 6대 정체성, 80일 실천과제, 그리고 원주 테이블,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이것이 또 서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6회차 동안 진행돼서 6월부터 한 9월까지 3개월 동안 긴 시간을 거쳐 진행됐던 학습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학습공동체에 열의를 갖고 또 참여해 주셔서 오늘 특별히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화도시와 함께하는 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의 게스트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전시 기획 테이블의 테이블 리더를 맡고 계시고 그림책 전시와 관련해서 처음엔 참가자였다가 올해는 이제 5년 차에서는 테이블 리더까지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조성 선생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테이블에 소속돼 있으시면서 동시에 문화도시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계시는 상지대학교의 정종훈 교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테이블을 통해서 문화도시의 다양한 의제들을 더 많은 시민분들과 어떻게 공유할지 다양한 콘텐츠로서 제작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황진영 선생님도 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네, 저희 세 분 모두 문화도시 의제 학습공동체 6번 모두 개근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모시게 되었는데요. 세 분이 저희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처음에 좀 여쭤봤었는데 문화도시 사업의 과정에서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이 제안해 주신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본인의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동료가 좀 추천해 주신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계기들로 의제 학습 공동체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6회차 과정 동안 또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의제학습 공동체 마지막 회차에서 같이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 의제학습 공동체에 혹시 참여하기 전에 그 전에도 문화도시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계셨잖아요. 또 사업적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들로. 근데 그 전에 이제 문화도시의 다양한 의제들, 6대 정체성이나 80일 실천 과제에 대해서 혹시 좀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문화도시 의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6대 정체성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문화도시 처음 생길 때 자료 같은 거를 좀 많이 봤었고, 기사나 뉴스 같은 걸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백인의 마이크 행사 네네. 같은 거를 처음에 문화도시 조성할 때 그때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이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어요. 6대 정체성은 한번 들어보셨는데 80일 실천 과제까지는 그러니까 80일 실천 과제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대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2020년에 이제 캠프롱에서 하는 행사에 전시로 참여했었는데, 그때 진짜 전 시장님 옆에 서서 막 시민 선언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장본인이셔고 그때 들어가는 길에 이 81개 실천 과제를 다 팻말로 이렇게 편말로 꽂아놓은
것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자세히까지 보진 않았고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 매칭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과정을 참여하게 되면서 아 그때 했던 게 그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두 분에 비해서 교수님은 그래도 많이 이 과제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2019년인가요? 저희 예비도시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이제 본도시 진행될 때 그때 이 문화도시 이 의제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들여다봤었죠. 6가지 정체성의 뭐 관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81기 실천 과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같이 진행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좀 층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어떤 거는 선언이고 어떤 건 매우 구체적인 과제고 어떤 거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명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묶어서 우리가 좀 다시 구조화해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뭐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좀 새로운 자리에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주목이 됐던 게 그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였잖아요. 특히 원주 민회에 계신 그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이 뭐냐 그 6가지를 뽑아내고 그 6가지를 그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의 문화도시 공식적인 사업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냈다는 거 그게 저는 되게 다시 한번 되게 훌륭한 접근이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게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주가 선정될 때 그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보고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나눴던 게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자의 생각들이 모여서 또 그 어떤 문화도시 의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 알지 못했던 분들도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더 고민하셨던 교수님 같은 분이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더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문화도시 의제도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그 저희가 함께 다루었던 의제 중에 하나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문화도시 의제는 들어보기라도 했지 사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더 생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해서는 또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숭쌤 혹시 어떠셨나요? SDGs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문화도시에서 이제 여러 관련된 행사들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정말 조금씩 들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 퍼즐처럼 맞춰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때 들었던 그 17개가 이거였구나. 네, 저는 계속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스스로도 참 좋은 배움의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게 맞춰지지 않았다면은 이번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문화도시 의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도 이렇게 퍼즐처럼 네, 퍼즐처럼 맞춰졌던 것 같아요. 사락 맞춰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혹시 진영 쌤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그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들렀을 때 이런 게 SDGs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사실은 이런 거를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구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단어가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발전 목표라는 게 17가지가 있고 그리고 들여다보면은 그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되게 신기하다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의제학습 공동체에 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이게 조금 더 약간 생활에 밀착이 되는 우리 생활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목표들이구나. 뭐 거창하게 누군가 나서가지고 운동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게끔 만들어 놓은 목표구나 하는 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주성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교수님 좀. 네, 뭐 그 작년인가 문화도시와 뭐 지속가능
발전 뭐 이런 주제로 포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막 급하게 발표문 만들어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도 있고 또 지속 가능 도시를 지향하는 데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포럼에 오셨던 토론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이게 뭐 목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밟아가는 과정도 매우 비슷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문화 도시가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매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 거버넌스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 사업의 과정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부 정책 사업은 결과가 잘 나왔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는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에 딱 들어 있어요. 과정을 중시하는 사업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 거버넌스가 있어야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지.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뭐 일부 업체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문화부의 사업이지만 도시의 문화 섹터뿐만 아니라 그 문화 섹터의 활성화, 시민 거버넌스와 과정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문화 섹터의 힘이 도시 생태계 전반으로 흘러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 발전 도시도 그런 그 철학이나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또 여기에 만약에 하나 더 집어넣자면 창의 도시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유네스코에서 그 가입을 이제 신청하면 이제 선정을 하는 그 창의 도시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 도시가 뭐 왼쪽에 지속 가능 뭐 도시가 오른쪽에 있다면 그 사이에 문화적인 섹터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연결하려는 게 유네스코 창의 도시 같거든요. 근데 마침 원주가 문화 도시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매우 두텁게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의 문화적 활력과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 그리고 특히 우리 이런 자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성찰하고 공유하는 자리여서 상당히 뜻깊게 느껴졌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표제들만 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과 연결되는 지점들 많이 듣기도 하고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다 생각합니다. 네네. 역시 교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저희 전반적인 흐름을 또 짚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좀 덜한데 그리고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요. 귀에 쏙쏙 박혀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끝나고 샌드위치는 제가 사는 거. 와. 저도 뭐라도 한마디.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다음 질문을 드릴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화도시의 의제에 관한 인식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한 인식이 이 의제학습 공동체 참여하기 전에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여한 이후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문화도시 의제학습 공동체 저희의 활동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6회차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참여하시기 전과 참여하시면서 6회차 쭉 오는 과정 속에서 예상과 가장 많이 달랐던 지점이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좀 이제 참여하셨을 때 생각했던 지점과 가장 많이 달랐던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좀 학구적인 활동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게임 같은 활동들이 많았어요. 그게 매우 좋았고 그리고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일까요? 상당히 고르게 그 구성원들이 있어서 다양한 또 세대의 관점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도 20대 친구들은 많이 만나는데 그 60대와 20대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거, 관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재밌었고요. 좀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의 일환인 줄 알고 처음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딱딱하고 좀 이제 경직된 분위기인 줄 알고 처음에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회의 아니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까? 뭘 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 하면서 약간 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활동을 하고 이제 참석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뭔가 물론 목표가 있지만 그 의제 학습 공동체라는 목표가 있지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것보다는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뭔가를 같이 이제 알아가자는 정말 학습 공동체구나.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초반엔 굉장히 의외였고요. 80일 실천 과제라는 게 기존에 있는데 이거를 학습을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학습을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의문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어떤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그 시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어떤 여건들이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를 같이 조금 더 보완하고 같이 또 얘기 나눠가면서 조금씩 보완하자는 얘기구나. 약간 이런 조금 제 생각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자리였구나. 약간 이런 게 좀 의외였어요. 저 또한 학습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우리 이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 배워야 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게임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분들의 참여자분들의 이 생각들을 나누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분들 해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다른 생각을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진행 방법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네, 저 두 분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저는 전체 진행해준 그 팀들의 진행이 아까 전에 이제 황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어떤 참여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강제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게 되게 세련되게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매우 세련된 진행이었고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좀 생기거나 뭐 이거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그런 적당한 정도의 그 과제와 도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회가 거듭해지면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너무 빨리 결정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지만 좀 더 진행이 되면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갔던 테이블 느낌은 점점 빠르게 결정하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던 처음보다 회를 거듭할수록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진행도 굉장히 세련되고 좋았지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멋진 분들이시고 맞아요. 정말 네. 좋은 분들이셔서 그분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았나.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진짜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단 듣겠다라는 그 태도들을 갖고 계셔서 이제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본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의 진행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기보단 함께 해주신 분들이 또 같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칭찬 나오면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뭘 또 아니라고 하지. 또 쑥스러워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저희가 6회차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뭐 문화도시에 대해서 같이 정의해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6대 정체성이나 그리고 80일 실천 과제를 계속 들여다보기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 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원주 테이블을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같이 고민해 본다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다채로운 많은 활동들이 좀 진행됐었는데 세 분은 혹시 그런 활동들 중에서 좀 가장 흥미로운
재밌었던 활동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활동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흥미로운 활동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네,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 황진영 선생님이 겹칠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같은 테이블에 있을 때 진행했던 활동이었는데 저는 실천 과제에 대한 학습이나 그다음에 뭐 SDGs에 대한 그 학습을 거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한다거나 또는 이 팀이 함께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안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특히 이제 같이 해볼 활동들에 대한 그 구상을 할 때 이렇게 이 참여자들이 각각 자기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의견을 더하는데 이게 모자이크처럼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내년에 해보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활동을 한 15분, 20분 정도 만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뭐 찾아가는 아니다. 그거는 황 전사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매우 흥미로웠고 이런 식으로 이 구성원들의 합이 잘 맞고 목표가 잘 공유돼 있고 결이 이렇게 맞춰질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중요한 사업들을 기획하는 상시적인 그 기획단처럼 활동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COP라는 말 자체가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잖아요. 저희가 학습 공동체로 번역하지만 실천 공동체로 번역하는 데들도 많거든요. 이제 학습이 이게 실천을 전제로 한 학습을 COP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에 어떤 생산성이나 효과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한 게 저는 제일 좀 흥미로웠던 그런 경험 같습니다. 네. 지익쌤이 그러면은 네. 어떤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네. 더 보태자면은 저희가 했던 활동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SDGs나 아니면 이제 그 80일 실천 과제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혹은 원하는 사업들을 이제 같이 구상을 해보는 활동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읍면동이나 혹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다마스 같은 조그만 차를 가지고 문화 생산자들이 직접 그 문화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사업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저희가 뚝딱뚝딱 막 얘기를 재밌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경험도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좀 뿌듯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시나 혹은 관 성격을 띠는 사업들이 어떤 저한테 그동안 전달이 되는 시기였지, 저나 혹은 다른 어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그런 요구 같은 거를 청취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이 실제로 구현이 되진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하려는 노력이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즐거웠어요. 구현이 되진 않더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실현이 된다면은 더 즐거웠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어떤 이런 거를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네, 참여가 제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노력하면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작은 실마리를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재밌었고.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네네. 함께 내 의견이 실제로 반영돼서 그것들이 이게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네네네. 실제로. 네, 그런 것들을. 가능성이 있었고, 가능성을 받고, 뭔가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게 구현이 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재밌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도시에서 강조하는 게 뭐 시민 거버넌스 아니면 과정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주성순도 혹시 같이 그때 이게 원주 테이블을 네, 우리가 만들어보는 활동이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같은 테이블에 셋이 있었어서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진짜 그때가 가장 재밌었었거든요. 방금 진혁 쌤 얘기하신 것처럼
내 의견을 누군가 관심 있게 들어주는, 그리고 특히나 조금 더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실은 저희 가족들도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거든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네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거기에 내 이야기를 덧붙여서,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계속 눈덩이처럼 정말 그 아이디어가 부풀려지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체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날이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우리 이 테이블이 잘 모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2개의 그룹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그룹에서는 3분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읍면동에 직접 어떤 오프라인으로서, 오프라인 문화 플랫폼의 형태로서 이제 다니면서 또 서로 간에 문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활동들이었고, 그 활동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구체적인 예산도 한번 상상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그 사업명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도시 구석구석 붕붕이 붕붕이었던 것 같아요.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구체적인 다마스를 떠올리죠. 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다른 그룹에서는 또 어떤 상상이 이루어졌는지 전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원주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 저희가 어떤 상황을 드리고 그 상황을 4가지 정도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80일 실천 과제나 이런 의제들을 뽑아보고 그 의제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봤던 건데, 2개 그룹에 저희가 4개의 상황을 드렸는데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원주에서 얻기 힘든 것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과 생각들을 골라주셨는데, 지금 함께 해주신 3분의 그룹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였다면은, 그 반대쪽 그룹에서는 이게 저희가 짠 것도 아니었는데 온라인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도시 원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원주롭다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은 이제 개발자를 우리의 자원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개발자를 모셔서 조금 더 UI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읍면동에 우리가 전입신고하러 가면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 원조롭다 어플을 깔게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무서운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모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생각들이 어떻게 사업이나 아니면은 원주 테이블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가장 흥미로운 활동으로는 3분 모두 원주 테이블을 만들었던 그 과정을 뽑아주셨고, 혹시 그러면은 가장 어려웠던 활동은 좀 어떤 것이었는지,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진영쌤부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80일 실천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이거를 좀 재구조화하는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6대 정체성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구조화돼 있는 데서 약간 이제 이동도 시켜보고 뺄 건 빼고 약간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사실 80일 실천 과제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려면은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됐거나 혹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왜 뽑았고, 이거를 왜 이동하고 싶고, 이거를 왜 어떻게 하고 싶다, 약간 이거를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려야 될 때 되게 머리를 쥐어 짜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막 문화도시 80일 실천 과제를 하나하나 보기에도 좀 바빴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또 너무 과도한 요청을 드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혹시 주성쌤은 또 어떤? 저는 81개 이 실천 과제와 SDGs의 17개
그 문항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생각보다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매칭하는 것 또한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를 뭐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긴 했었지만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매칭하는 건 또 다른 또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던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 혹시 교수님은? 네, 저는 뭐 어려웠던 활동보다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제 지나고 나서 6회차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초반에 조금 더 스킨십이 좀 더 잘 형성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했던 그 내용에서의 어려움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였고 이제 나중에 가면서 뭐 조금씩 알아가니까 같이 뭐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나중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만났을 때 이번에도 아이스 브레이킹은 있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관심 있는 일들을 초반부에 좀 더 내밀하게 서로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도 밀도가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자기소개를 한 타임 하고 바로 뭔가 본론으로 좀 들어간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또 참여해주셨던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5회차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각자가 속한 원주 테이블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발표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뭐 1회차 때나 아니면 좀 더 빨리 각자가 어떤 원주 테이블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각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공유됐다면은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뭐 앞으로 또 내년에 이 의지학습 공동체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또 개선돼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6회차 동안 다양한 활동들에서 또 다양한 생각들을 좀 나눠봤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또 각자가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이 있을지 아니면은 그 전에는 문화도시에 대해서 조금 생소했던 이 의제들이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을지 그리고 아까 조승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에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아니면 퍼즐처럼 맞춰진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조승쌤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진영쌤은 또 이 이후 과정에서 조금 그 이전과 달라진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 이제 학습 공동체 리뷰하는 회차에서도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그 전에는 조금 여전히 업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면 그 문화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체성, 6대 정체성이나 80일 시청과제처럼 어떤 문화도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들을 브랜드 컨텐츠라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브랜드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나 SNS 채널에다가 이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애정이 없으면은 되게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업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지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조금 더 이게 그냥 일이라기보다는 내 활동이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약간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라기보다 내가 문화도시의 자그마한 조각으로서 참여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자기 효능감 같은 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이게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아주 뭐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뭔가 이렇게 조금 도움을 드리는 정도의 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하면서 조금 내가 문화도시 원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되게 작은 조각 중의 일부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애정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네. 굉장히 일의 만족감까지도 저희가 이 학습 공동체에서 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좋은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중쌤은 이렇게 퍼즐처럼 이전에 들었던 게 퍼즐처럼 맞춰진 그 경험을 하셨는데 또 그 이후에 그럼 또 달라진 점이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아까도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속한 원주 테이블이 어떤 의제와 연결될까에 대한 고민을 그 전엔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할까요? 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속한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이런 의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그래서 진짜 방금 진혁 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애정을 갖고 그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계속 그 몇 년 동안 이 사업에 비슷한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요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높아진 부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좀 이해도까지도 연결돼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재밌을 것 같아서가 단 하나의 이유였다면, 이제 왜 이 재미를 같이 많은 원주 시민들과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이번 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의제와 연결이 돼서 그걸 해야 됐구나라는 것들도 좀 많이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해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아무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전 다른 거 물어봐요? 네.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아니면 교수님께 그럼 먼저 그 두 분처럼 그 이후에 좀 또 달라지신 부분이 있을지 먼저. 저는 일단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에 또 뭐 대부분 문화계에서 활동하시지만 각양각색으로 하시는 일들이 좀 조금씩 다른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모아진다는 걸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확신 같은 게 좀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81개 실천 과제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 한 30개로 압축하자. 제대로 네네. 에너지 써서 제대로 우리가 실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압축하자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약간 의견 수렴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6가지 정체성 중에 좀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예를 들면 생명 존중 같은 거, 이런 게 원주가 차별성이 있기도 하고 또 충분히 넓어서 다른 정체성을 포괄할 만한 그런 정체성이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저항 실천이라든지 포용 성장이라든지 협동 나눔 같은 거는 원주를 매우 잘 설명하는 좋은 정체성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6대 정체성을 안 다음에 그 뭐 문화 기획 실습 뭐 이런 수업들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 꼭 하거든요. 이 정체성과 관련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 원주에 대한 그 시각이나 이해가 상당히 달라지고 깊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6개 중에 나머지 2개 있잖아요. 뭐 소통 공감, 일상 예술, 이거는 꼭 원주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좀 더 보편적인. 그러니까 저는 동심원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돼야 된다.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어떤 저항과 포용과 협동과 이런 실천들은 원주의 아주 구체적인 그 증거들이 있는 역사적인 정체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게 소통 공감의 도시, 일상예술의 도시, 뭐 이런 우리의 그 삶의 차원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막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는 거 보고 약간 어떤 그 확신이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들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약간 학교가 그렇잖아요. 1년 이렇게 학기 이렇게 하면서 비슷하게 돌아가는 네네.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원주 문화도시와 관계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무슨 뭐 기관장이나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항상 좀
뭔가 포멀한 그런 아니면 관계고, 어쩌면 좀 되게 큰 이야기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일 강의 잘해야지 이런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번에 그게 좀 확장이 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우리 원주를 위해서 제가 이제 원주로 온 게 저희 학교 분명히 5년 됐거든요. 근데 그 4년 지난 4년보다 이번에 1년에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좀 다양하고 더 깊이 있게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선생님도 저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뭐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 게 저는 되게 많이 달라진 점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저희 의지학습 공동체 굉장히 다양한 뭐 세대 그리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영역에 계신 분들이 도시재생에 속한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예술가로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냥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시각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 학습 공동체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은 이렇게 그 문화도시 사업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연결되고 그냥 사업으로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의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원동력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조금 더 깊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나 아니면 중요성을 조금 더 언급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그런 것도 과정들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되게 큰 얘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참여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참여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걸 가장 진심으로 추진했던 데잖아요. 법도 균형발전과 관련한 법 만들고 뭐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걸 이제 장관급으로 막 만들고 하면서 그때 키워드가 국가혁신체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역혁신체계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혁신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중앙 정부가 뭐 잘하는 큰 뭐 단체나 기업 조직들과 함께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참여정부에서부터 이제 그 지역 문화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하는데 그때 핵심어가 지역 혁신 체계였어요. 근데 그 지역 혁신 체계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면 학습이라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주체들,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산학, 연정민이라고 그러죠.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 연구, 그다음에 정부, 지방 정부들, 그다음에 시민들, 시민단체들 이 5가지 주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근데 네트워크를 하고 그냥 반가웠어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해야지 이 지역 혁신 체계가 가능하다. 근데 그 학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 학습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집체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혁신이라는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인풋을 주면서 상호 학습을 해야 되는 그 뮤추얼 러닝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호 학습이 있어야 이게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혁신이 제도화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가 함께 이번에 진행했던 문화도시 의지학습 공동체의 그 학습은 그 충분히 일방향적인 아니라 충분히 쌍방향적인 그런 상호학습의 어떤 형태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문화계에 문화 관련한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 시민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런 상호학습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화가 주도하는 지역 혁신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정체성과 의제들, 그 다음에 목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더 개선할지를 고민한 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상호학습이라는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한 발 더 저희가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원주에 그런 데 다가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상호 학습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송 쌤이 방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의제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신 마음이 그래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방금 조금 더 다양한 다른 그리고 이 문화를 업으로 맺고 있지 않은 그런 시민들에게도 또 확산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 학습 공동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 80일 실천 과제 이 자체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아니면은 더 누군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이 80일 실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저희 그 학습 공동체 과정 중에서 80일 실천 과제 중에 각자가 관심 있는 실천 과제를 뽑았던 거는 기억나시죠? 근데 혹시 어떤 실천 과제를 뽑았었는지는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1인, 그러니까 시민 한 사람이 본인의 책을 한 권씩 낸다라는 실천 과제가 하나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걸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왜 그걸 뽑게 되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올해 제가 책을 한 권 만들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 실천 과제 있는지도 몰랐던 이 실천 과제를 실천했구나 라는 생각에 연결이 되면서 그걸 뽑았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하나씩 갖게 된다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자발적으로 더 내가 만든 책을 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말 잘 만든 실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그 38번 실천 과제. 38번이었나요? 네. 번호까지 매칭할 네. 수는 없어서. 그쵸. 이게 뭐 저희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1번부터 뭐 81번까지 다 그 할 수는 없고.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38번 네. 뭔지? 38번 그 실천 과제가 책을 스스로 창작하는 경험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1인 1책 도시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거네요. 실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책을 스스로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문화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실천 과제로 이 실천 과제를 뽑아 주셨거든요. 네. 그 81개의 실천 과제 중에 보면 모든 시민이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게 많아요. 맞아요. 네. 매우 그 야심찬데 실현하기는 또 그만큼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방향성으로는 좋은데 저는 그거를 위한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과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1인 1책뿐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가령 그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실천 과제 중에 뽑아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 14번 목표인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서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생명도시가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어쨌든 이 실천 과제 안에서 굉장히 담대한 그런 선언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제 또 제가 그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동일한 이유예요. 동일한 이유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관심 있는 실천 과제로 뽑아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게 닿기가 실천 과제로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방향성이냐,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라고 좀 답변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게 이유가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고 어쨌든 접근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던 때였고요. 혹시 진영님은 본인이 관심 있어 했던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뭘 뽑았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네. 그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방금 국인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오롯이 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 약간 이런 실천 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좋다, 어떤 분들은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도시 자체가 그리고 문화도시의 캐치프레이즈가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실천 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어쨌든 문화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쨌든 시민이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참여를 하면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누가 뭘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많이 열어놓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진영님께서 꼽아주셨던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뭘 뽑았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16번 실천 과제인데 이것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비슷한데요. 개개인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 진단하고 방법을 찾는 생활 만들기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맥락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반려동물의 그런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로서의 동물을 존중하는 생명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뽑아주셨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시는 지역에 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읍면동 단위의 고유한 문화 만들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81개 실천 과제를 이제 문화도시 5년 동안 이제 이행하고 그리고 또 원주 테이블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 학습 공동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확인해 봤지만 그 어떤 활동이나 사업들은 진행되는데 이게 또 의제와 연결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 80일 실천 과제를 실천해 가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너무 수가 많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게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층위가 너무 다르고 또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체가 모호한 지점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좀 의제를 같이 6회차 동안 같이 학습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다양한 원주 테이블이든 아니면 SDGs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신 그 과정을 거친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 더 이 80일 실천 과제가 실제로 실천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원주 테이블이라는 방식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또 어떤 개선 지점들이 있으면 좋을지 또 그런 의견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내에 성과를 내자 약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문화도시라는 특히 원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프로젝트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단기적으로 뭘 해서 뭘 하자라기보다는 시민의식이라든지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씩 더 높여가자는 활동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참여하는 거에 끝날 수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참여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문화도시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되게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다. 약간 특히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단계에서 어떤 훈련 받거나 혹은 업무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누구나 기획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문화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이렇게 부추겨서 혹은 이렇게 단기간에 막 홍보를 해가지고 된다기보다는 나도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지. 사실은 문턱이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근데도 문턱이 높게 허들이 너무 높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열려있고 굉장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향유도 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어떤 장소고 플랫폼이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같이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응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더 많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자리가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문화도시 사업이 5년 중에 이제 3년이 마무리되잖아요. 2년밖에 남아 있지 않죠.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적지 않은 그 정책 지원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트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진영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상당히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트랙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계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좀 더 집중적이고 뭔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어떤 가치 창출에 정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트랙을 좀 같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두 가지 트랙 중에 어떤 쪽이든 지금 형태로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81개가 이게 맞나요?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서로 아마 주체가 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걸 학습하는 거는 지금 올해 저희가 간 것만큼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이제 어떻게 좀 개선할지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30개로 줄이는 거는 필수적이다. 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실 건데 네. 30개. 네. 그리고 정체성과 정체성 일종의 전략들이잖아요. 이 문화도시가 추진해야 될 전략. 그 전략에 맞춰서 지금도 과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새롭게 구조화해가지고 그림도 다시 그리고 그래서 좀 더 명징하게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헷갈리잖아라는 그 단계는 넘어가야죠.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화도시 의제 학습 공동체를 진행하신 분들에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 즐거웠어로 끝나지 말고 이번에 그럼 나온 의견들을 수합해가지고 다음번에 더 생산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 개선들을 좀 과감하게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굉장히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 이유는 이 SGS는 17개잖아요. 이거는 눈에 굉장히 쏙쏙 잘 들어오는 그림들도 있고 하니까 이해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근데 81개를 다 알기까지가 일단 쉽지가 않고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개로 줄인다면 중복되는 것들을 빼고 이 줄일 것들을 줄이고 했을 때 그러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먼저 들면서 또 방금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네. 오늘 나오길 잘했구나. 네. 오늘 참 교수님을 모시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역시 전문가분이 한 분 이렇게 계셔야 뭐 물론 또 진혁쌤도 전문가라 할 수 있지만 다 문화 전문가죠. 우리 배움의 장이지 않나. 우리 사리들은 항상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망상을 자주 하는데 철학에 있는 도시에서 산다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망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가 있고 이거를 뭐 암묵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는 데서 사는 그런 공동체에 사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원주가 생명협동의 도시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깔려있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약자를 먼저 배려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거 없이도 다 그런 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믿고 서로 상호간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데 사는 기분은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 게 원주에서 만약에 제가 원주의 시민이니까 원주에서 그런 가치들이 좀 실현되고 있다는 거를 이런 말 해도 되나? 죽기 전에 해보지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기 위해서 진영쌤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시간을 두면서 네네. 우리가 같이 또 참여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다양한 학습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또 한번 인지하고 저는 그게 뭐 새롭게 배운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번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많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지만 그 저희가 그 6대 정체성과 그 SDGs를 연결할 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명 존중이라는 저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SDGs와 연결했을 때 많은 분들이 1번 목표인 빈곤 퇴치, 빈곤 해결을 뽑아주셨어요. 근데 그걸 뽑아주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어떤 가장 빈곤한 사람이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즉 생명 존중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 그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생명 존중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뭐 그런 인간의 어떤 생명 존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생태계, 자연 생태계 아니면은 그런 다양한 생물 생태계에 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우리가 새롭게 학습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의외로 이게 많은 원주에 계신 분들이, 또 물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가치를 이미 많이 생각하고 계시구나를 좀 알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뭐 새로운 거를 막 배운다기보다는 이미 본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가 인지하는 과정이 이래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네, 앞으로의 학습 공동체에서도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에서의 맥락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좀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의제학습 공동체를 리뷰하고 돌아보는 이 과정을 이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각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셨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또 못다한 한마디씩 또 해주시고, 또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을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먼저 또. 네, 그 찰스 랜드리라는 사람이 있죠. 창조도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제 이론가 중에 한 명이고, 또 한 명 서양에서 서양 기준으로 보면 또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사람도 창조도시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접근이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리차드 플로리다는 약간 소득에서 상위 30% 정도에 집중을 하거든요. 창조 계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찰스 랜드리 선생님은 유기체로서 마치 예술작품처럼 이루어진 도시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들 둘이 유명한데 당신하고 리차드 플로리다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나는 도시 전체를 생각한다는 점이 플로리다하고 다른 점이에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하는 게 자기의 창조도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사상과 관련해서 빈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플로리다는 크게 관심을 안 두지만 찰스 랜드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소책자로 제가 번역한 찰스 랜드리 선생님의 책이 금년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에 문화도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마치 예술작품처럼 돌아가는 그런 도시, 아까 전에 정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저기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또 이런 목표들을, 저희가 지금 얘기한 그런 목표들을 공유하고 있는 시민이 그 원주 문화도시 목표처럼 36만 5천 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출연해주신 소감도 간단하게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재밌었어요. 네, 언제나 재밌었고, 또 항상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배우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좀 든든하기도 하고, 돌아보면 그 과정이 왜 6번을 다 갔지? 사실은 다른 요청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있어서 못 가요라고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어떤 힐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빡빡하게 어떤 주어진 의무로서 회의에 나가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이제 고민하고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런 어떤 힐링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런 자리였고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쌤. 일단은 저는 토론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직장 동료와 토론할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의사 전달과 토론은 또 다른 거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6대 정체성이나 80일 실천 과제 뭐 SDGs처럼 뭔가 되게 작은 단위의 얘기가 아니라 거의 인류에 가까운 그쵸, 네. 그런 네. 큰 단위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의지학습 공동체에 참석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순간들이 많았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본업은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 13년차 기타 강사이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에서 먼저는 실기가 이제 막 중요한 때가 있고 또 그에 뒷받침되는 이론이 중요한 때고 있고 뭐 이런 이제 거를 저도 생각하면서 가르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원주에서 사는 5년 동안 너무 실기만 열심히 달리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그에 뒷받침되는 이론이 이제 조금 따라주니까 훨씬 더 풍성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적절하게 아까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 실천에 맞는 뒷받침되는 이론이 조금씩만 더 따라줄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81개 실천 과제를 이해하면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준 의제학습 공동체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 같은 햇병아리가 정말 참여하기에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정말 좋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장들이 계속 더 많이 생겨난다면 아까 자석처럼 끌려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또 저 또한 자석처럼 끌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노력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저 또한 꼭 참여하겠다고 약속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의제 학습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던 계기는 그 80일 실천 과제를 이게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그냥 한번 점검해보자 시민들과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생각 아니면은 조금 더 목적성이 있었던 그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히 어떤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학습 공동체 과정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로가 이 의제를 그냥 몰랐던 걸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문화도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문화로서 더 행복해지고 더 우리 도시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 고민의 장으로서도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더 많은 좀 책임감과 그리고 이 과정이 앞으로도 문화도시를 또 가볍게 아니면 문화도시를 모르는 그런 다양한 시민분들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오늘 또 다른 숙제들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해나가기 위해서 80일 실천 과제가 얼른 30개로 줄어들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 앞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함께 이제 고민하고 또 함께 좀 뭔가 하나하나씩 또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함께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정용 교수님, 환정 선생님, 이정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해주실 많은 분들 또 앞으로 문화도시가 정말로 36만 5천 개 그 문화도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문화로서 발현될 수 있도록 많은 그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또 그 각자의 현장 각자의 그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또 해나가고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